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달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태어난 달의 지지,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왕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와 그 다음에 한열,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또는 마를라 있느냐 아니면 습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다. 물론 시지에도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달의 개념이고, 이 시지는 한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지보다는 그만큼 원령, 태어난 달이 그만큼 중요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지는 계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계절은 오로지 월지의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포인트가 바로 왕세와 한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각각의 오행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는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성품 자체가 진짜 모나지 않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냉철할 땐 냉철하고, 사람이 온유독실할 때는 온유독실한 그러한 마음과 또 엄청난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퍼져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추우면 옹색해져 버리죠. 거기다가 더운데 건조하다, 이거 큰일 나는 것이고요. 추운데 한습하면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한난 조습도 잘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주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신살 이런 거 자꾸 보시지 마시고 사주라고 한 것, 왕세와 한열의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어난 월을 보게 되면 신월이죠.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는 신월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입추와 처서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입추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에서 늦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인묘지는 목이 왕한 목왕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가 왕한 수왕절,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신유술 금이 왕한 계절, 금이 득령한 계절이면서 특히나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 단 여러분들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금이 왕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금이 왕하면 자연적으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금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극하게 되니 금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할 때 금이 왕해지면 토는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유추해서 알아두셔야지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주를 생각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러한 계절인데 태어난 일간이 뭡니까? 금방 말했던 간목이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목을 극하게 되니 신월의 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하겠죠. 신약. 특히나 신월의 간목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는 것이니 굉장히 약하지만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신월, 그 다음에 신월과 유월, 뭐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신유월은 가을이죠. 가을.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요. 여름에 봄에 꽃과 싹을 피우고 여름에 결실을 어느 정도 맺은 다음에 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나무는 어떻게 된다? 노목이 된다. 이렇게 보였던 이제 늙은 나무, 다 자란 성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 되면 큰 나무는 작벌해서 그야말로 제목으로 쓰고요. 작은 나무는 뭘 합니까? 전지를 하죠. 전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제 끊어내서 올 겨울에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에 또 튼실한 나무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을에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신월의 유월의 간목이 신왕해야 되겠죠. 신왕하면 신왕할수록 제목이 어떻게 되면 큰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신약하면 그냥 전지하는 개념, 아니면 진짜 신약한데 금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그야말로 부직갱이로 화목으로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든가 유월의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신왕함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망하죠. 이렇게 해서 저 간목을 배워서
배워서 동량심으로 쓰기 위해서는 원령 자체에서 칠살 경금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이용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인목 또는 묘목 등이 있어서 하다못해 해수 정도 이렇게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야말로 뭐다? 간목이 큰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묘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 이거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간이 왕하고 신왕하고 신왕 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출장 입상. 이건 뭐냐면 일간이 왕하고, 여기서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이고, 살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제함이 있다.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그 칠살도 왕하고 그 칠살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면 나가서는 출장이죠. 출상이 아니고 출장 입상이라고 해서 나가서는 명장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되죠. 옛날 김종서 장군 같은 그러한 들어와서 명재상, 나가서는 명장수, 오랑캐들이 덜덜덜덜 떨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정화 경금을 쓰되 일단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좋다.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월에 물론 일간 자체도 뭐 뿌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금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토가 많게 되면 토는 재성이긴 하지만 재성이 뭘 생각합니까? 관을 생해줘, 칠살을 생해줘. 이걸 갖다가 부곤파처라고 합니다. 부곤파처가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세력을 가졌을 때 부곤파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간에 세력이 없을 때는 이거는 제살 대왕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명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파처하고 제살 대왕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신을 취용할 때도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오늘 공부하게 될 간목하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하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 볼 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 해당이 되잖아요. 나의 특성을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해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원령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큰 축 두 개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뭐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분석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신살, 공망, 뭐 기타 삼재 또는 뭐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한 이론 같은 걸 가지고 보죠. 그렇게 봐서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격국과 용신이 너무 여기에만 몰입돼서는 안 되고요. 사주를 분석할 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격국과 용신이 90%가 아니고요. 또한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격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수십 개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다 많은 격국을 알 필요는 없고 10개 정도 어떤 거 10정격 정도만 우리가 잘 알면 되겠습니다.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관격, 평관격은 칠살격이라고 하고요. 정인격, 편인격,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인격, 그 다음에 양인격, 걸록격을 말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살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종살격. 그 다음에 합화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정도까지 기타 제격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제가 뭐 도충격이네 무슨 격이네 이상한 뭐 유굴서기격 등등등등 기타 잡격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의미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집정격, 전환격, 종살격, 합화격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거의 한 80%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격을 본다라기보다는 이론 있잖아요. 이론, 전환격이라고 하는 이론, 종살격이라고 하는 이론, 어떤 경우에 종살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환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합합격이 되는지 요 정도 이론만 이해하면 되겠고, 제가 사주를 분석한 결과 전환격, 종살격, 합합격 그리고 기타 제격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사주에서 보기 그렇게 쉬운 격들이 아니 거의 80% 이상은 십정격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기타 제격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사주 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해서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 볼 때도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보게 되죠.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목이 양금을 봤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금극목의 관계가 성립되죠. 월지는 신금이 일간인 나, 간목을 극한다. 나를 극하는 것이 되겠죠.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극하는 것 있습니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그건 참고로 재성이라고 쓰죠. 재성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고, 관성은 뭐 명예라든가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을 말하죠. 나를 관리해주고 통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관성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나를 보호해주는데 왜 나를 극한다고 할까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요 정도까지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나를 통제시켜 주는 것이죠. 나를 통제시켜 주지만 나만 통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구성원들 모두를 통제하죠. 그러한 룰을 지켜야지만 그 나라가 병들지 않고 준법 정신이 있는 나라가 좋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커피 마시다가 핸드폰, 노트북 놓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와도 그거 웬만해서는 훔쳐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CCTV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저걸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진국인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놓고 가면 바로 전문용어로 뿌리쳐가는 양아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준법 정신, 도덕 의식이라든가 윤리 의식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그게 관리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죠. 근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구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관제, 구설, 송사, 질병, 도적, 적군 이런 걸로 이렇게 분석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게 되죠.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게 되고,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법, 윤리, 도덕 같은 것,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것, 남편은 바른 남편, 본 남편, 법적인 남편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제 이거는 치우친 관이라고 해서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제다를 공격하는 해악을 말하죠. 여자 입장에서 이제 편관은 기둥서방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여자가 관살혼잡이 되면 안 좋다라고, 관성과 관련된 거,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거. 남자도 안 좋아하고 여자도 안 좋아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직업이다 보니 직업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정신세계가 혼란스럽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본 남편이 있고 기둥서병이 있다니까 정조 관념이 이제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또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살혼잡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살혼잡이 돼야 좋은 사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관살혼잡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관살혼잡도 좋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합이 맞으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은 오늘처럼 양목이 양금을 보는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예를 들면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을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관 7살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제 양대 양의 관계 성립되니 편관 격이 되는 것이고 또는 7살 격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신월은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초기로는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중기로는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 정기로는 그야말로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편인격이 되겠죠. 양목이 양수를 받고 수생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도 같이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본기가 중기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이거는 칠살격에 7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생각하게 되니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금이 투출되지 않았어도 인수격의 살인상생, 경금이 투출하면 편관 7살격의 살인상생 이렇게 되는 것이다.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왕한 간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인성이 있어서 그 칠사를 화살해서 나를 생겨주는 것을 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살인상생은 일간이 왕할 때는 필요 없고요. 일간이 신약한 경우 살인상생하는 걸 좋아하고, 일간이 왕하면 제사를 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이 될 수도 있다. 경금이 같이 투출하면 당연히 본기를 격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왕절, 금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되게 되면 여기가 절지가 12운성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죠. 신약한데 살왕한 그런 구조, 중신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해자주 추동절에는 다자란 뭘로 본다?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유술 해자추걸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묘, 목 등의 뿔이 통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경금과 정화를 취용해서 작벌해서 간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뿌리가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제사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정화를 쓰면 상관제살이 되는 것이고 병화를 쓰면 이제 식신제살이 되는 것인데, 신월의 간목은 상관제사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길격이 되는 것인데, 만약 신약해서 제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살인상생의 그러한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본 간목의 특성에 따라서 신유술 해자 축월에는 경금정화를 써서 상관제사를 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에 이렇게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은 요건 뭐가 되죠? 편인격이 되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경호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칠살격의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연애 올 수도 있죠. 당연히 연애 올 수 있습니다. 연애도 당연히 경금 올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갑진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갑진이 어차피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가 시를 말한 것이고, 만약에 오늘 갑진년 아니고 그냥 신월의 간목만 따지고 본다면 경금이 올 수도 있고, 경호연일 수도 있고, 경신연일 수도 있고, 경진연일 수도 있고, 경술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갑진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편인격이 아니라 칠사격의 살인상생의 구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수용하는 것이 된다. 그건 저 생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진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지는 자수도 얻었습니다. 갑자, 일주. 이거 뭐가 보입니까? 이것이 보여야 사주를 볼 수 있죠. 신월에 자수, 진토까지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이 된다. 수가 인성이 너무 많아져. 인성, 과다한 그런 구조가 됐는데, 원을간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뭐가 됐다? 인성과다에 수다, 목부, 나무가 물에 떠내려간다. 나무의 뿌리가 물에 의해서 뽑혀서 두리둥실 떠내려간다. 수다, 목부라고도 하고요. 수범, 목,
수포라고도 합니다. 물이 수다는 물이 많다라는 뜻이고 수범은 물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고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간목의 지지의 뿌리를 얻고 병화를 얻어서 그냥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구조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금왕절인 신월에 신자진 수구가 임수까지 투출돼서 인성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 보면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가 있습니다. 야, 갑자시 청원의 간목 3개가 있으니까 일간 간목이 왕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거, 일간 간목에 지지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진의 뿌리는 두고 있지만, 진의 뿌리를 두고 간신히 두고 있지만은 임수투출하고 지지로 신자진 완전 물바대죠. 이 간목 3개가 있다고 해서 수범복구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왕절인 신월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한습 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만 많아지게 되면 나무가 후패한다 그랬어. 나무가 썩는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을해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갖다가 을목 간목 있으니까 등락해가 개뿔입니다. 이거는 일간이 간목인데 등락의 값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갑자시 마찬가지로 지지로 수국에 임수투출되어 있으면 등락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락의 값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도 없고 나무가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병인시 또는 정묘시, 이 2개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도 병인시, 여자로 태어나도 병인시. 병인시가 오늘 중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목이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죠? 인의 뿌리를 얻었고요. 중요한 것은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인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조우하는 그런 길신도 되게 됩니다. 간목이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자 하더라도 역시나 비견인 간목이 다시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에서 사주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는 여명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병인시가 오늘은 가장 좋은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아니고 정화고 묘의 뿔을 두지만 이 정화는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화는, 여기 병인시는 인의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두지만은 정화는 뿌리가 쪽 매우 한습합니다. 묘목도 굉장히 승목이죠. 이 정화 하나 가지고 조후하는 그런 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두죠. 무토가 진에도 뿌리를 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도 신자진, 이렇게도 신자야. 그러면 토는 위에 있는데 그 밑에는 물이 그 토를 따라 갉아먹고 있죠. 수라 토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땅은 있는데 밑에 지하수가 그 땅을 다 갉아먹으면 그 땅은 어떻게, 토는, 산은 다 무너지게 돼. 이게 바로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간목이 또 토를 극하고 있으니 이거는 아까 병화가 있을 때는 얘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화가 없으면 오히려 무토로 극해버리게 되는 기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금수가 많으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화 하나 얻었다 정도, 그냥 불시 하나 얻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경호시 설명을 했었는데, 자, 경호시가 되면은 신중에 있는 병금이 성간에 투출되어 있고 임수가 있어서 살인 상승이 되지만 중요한 건 우화가 뭐예요? 자하고 충이 되겠습니다. 자오 충이죠. 지금 신월의 신자진 수궁이니까 수가 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왕신이 세신을 충하게 되면 세신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린다. 그러니까 좌우충되게 되면 어땠다? 우화는 깨박살난다. 쉽게 말하면 저기 조그만 티코를 갖다가 큰 덤프 갖다 들이다 박으면은 티코가 날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티코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예전에 MR로 쓰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비유를 어떻게 한 것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트럭에 티코가 박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개우시 같은 경우에도 화가 전무하죠. 화가 어쨌거나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서는 힘이 들고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목화운으로 가서
최소한 온기는 좀 갖고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주 특징, 지지로 신자진 수국의 임수까지 투출해서 일간 간목이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될 수 있고, 화가 없기 때문에 간목이 후패 썩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를 얻고 생시에서는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